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을 넘는 작태를 보이면서 이제는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손절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선교를 하던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서 장기간 구금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게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망발까지 일삼았습니다. 손절할 때가 된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올해 초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영사접견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외교적 접근을 했음에도 러시아 당국이 이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동훈 주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 백 씨를 체포한 후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지난 2월 들어서야 문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돌연 관영 매체를 통해서 1월 간첩 혐의로 백 씨를 체포해서 모스크바 레포르토포 구치소에 수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돌연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 물자 지원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가자 이 선교사인 백 씨를 구금하면서 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인질 외교를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질 외교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백 씨 외에도 현지 한국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조사를 하는 압박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해왔었지만 돌연 선교사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금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심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으로 탈출하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일부러 그들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를 강제 구금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요청을 러시아가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백 선교사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일방적인 구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험악해진 한러 관계, 그리고 한층 밀착된 북러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이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대체로 조사를 마친 후에 풀어주거나 추방하는 등 조용히 처리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이 백 선교사를 체포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측에 탈북민 지원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그리고 엄정 대처를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백선교사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보면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압박용으로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에 포탄과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러시아 측이 보냈고,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 무기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탄약을 지원해 준 다음에 그 빈 탄약고를 한국이 채워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겨울철이라서 본격적인 충돌이 뜸해져 있지만 날이 풀리고 나면 양측 간에 다시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빈 무기 창고를 한국이 앞장서서 채워주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빈 무기 창고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백선교사를 인질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한국이나 또 러시아를 여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첩죄를 적용해서 무단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러시아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더러운 게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 진영과 공동 대응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최상급의 적국으로 부상하고 있지요. 러시아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약 6,700개의 컨테이너에 이 152mm 포탄은 물론이고 122mm 방사포탄 그리고 미사일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됐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또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현지 시간 12일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나진항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런 무기 제공 대가로 1만여 개의 컨테이너를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 컨테이너에는 식량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북한의 군사기술 지원 등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푸틴은 이날 러시아 원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 우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핵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푸틴의 이날 발언이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푸틴이 말했던 핵우산이라는 말 자체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 동맹국의 핵전력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자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핵우산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런 푸틴의 발언은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하고도 또 위협적이고 또 도발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원론적인 논평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를 4강 국가다 그러면서 최상급의 대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6.25를 일으킨 적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러 관계는 강대국이다, 이런 프레임에 얽매여서 필요 이상의 대우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러시아의 발레와 클래식, 오페라 등의 문화예술 때문에 더욱 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후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한국이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우대해 주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한국 앞에 매우 오만한 태도 그리고 고압적 외교를 행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안드레이 쿨릭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푸틴이 명명했던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 바 있었고요. 지난 1월 초에 부임했던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도 전에 한국의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쟁이 많은 러시아 입장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외교의 레드라인을 한참 넘는 행위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이런 러시아 대사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발레리나 노블리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초청 공연이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녀는 통합 러시아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하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십만 원이 넘는 입장권이 불티나게 팔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능멸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범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추진하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러시아와 푸틴을 감싸고 도는 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도 대한민국의 당당함과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특히 푸틴의 러시아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